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조금 붓는 것 같고 소변색이 이상한데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겼던 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에서 문제가 시작돼도 별일 아니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진다는 건 대개 이미 늦었다는 뜻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위험 요소들과 콩팥이 보내는 작지만 결정적인 SOS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심지어는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작은 장기는 완두콩 크기만 하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여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수적인 영양분은 재흡수하며 불필요한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콩팥은 놀랍게도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50% 이상 저하되어도 인체는 다른 콩팥이나 남아있는 건강한 부분들이 보상작용을 하면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콩팥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연한 장기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콩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콩팥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그 침묵을 깨고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이 콩팥을 급격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 크로스핏, 단기간 몸 만들기 같은 방식은 근육을 강하게 뜯어내는 과정이죠. 이런 고강도 운동은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과도하게 손상되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혈액 속에 쏟아져 나옵니다. 마이오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평소에는 근육세포 안에 존재해야 하지만 근육이 파괴되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이 콩팥에서 걸러지지 못하면 미세한 신장 세뇨관을 막아버리는데 이게 바로 횡문근융해증, 그리고 이어지는 급성심부전입니다. 횡문근융해증은 횡문근, 즉 팔다리 등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골격근이 손상되어 근육, 세포 내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급성 심부전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층, 특히 20대에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운동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운동 능력이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고강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닝이나 크로스핏과 같은 운동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하거나 새해를 맞아 갑자기 헬스장에서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횡문근융해증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수가 발생하면 횡문근융해증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탈수가 발생하여 근육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갈증을 덜 느끼고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어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도 꾸준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겨울 동안 운동을 쉬다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한 20에서 30대에서도 콜라색 소변과 극심한 근육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변색이 어두워져도 단순 탈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은 탈수의 흔한 증상이지만 콜라색이나 짙은 갈색 소변은 단순 탈수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는 손상된 근육에서 배출된 미오글로빈이 소변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콩팥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콜라색 소변과 함께 심한 근육통, 근력 약화, 뻐근함, 경직, 발열, 구토,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 특히 크레아틴 키나아제 CK 수치 측정과 소변 검사 미오글로빈 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신장 손상을 예방하고 미오글로빈을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행요법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해질 불균형 교정 등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운동은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콩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점진적인 운동 강도 조절은 필수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운동을 피하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근육 회복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약과 건강 보조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건데 뭐 어때? 건강 보조제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접근이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약과 건강 보조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통이나 생리통,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해 소염진통제를 자주 찾게 됩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콩팥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이 약들은 통증 완화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혈류 감소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두 번 복용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두통, 생리통, 감기, 몸살 때문에 반복 복용하거나 운동 후 근육통 때문에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콩팥은 체내 약물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혹은 과도하게 복용하면 이 필터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약물의 신장 독성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양제나 건강식품 중 일부는 간과 콩팥이 다량의 성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복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해독을 표방하는 한약재, 그리고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병의 효능식의 제품들까지. 이들은 콩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콩팥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보충제의 과도한 섭취는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양을 늘려 콩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성분 불명의 건강 보조제나 특정 한약재는 콩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콩팥은 항상 조용히 일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버텨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모든 약물과 건강 보조제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횡문근융해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약이나 보조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콩팥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콩팥병의 대표 원인으로 꼽힙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혈관들로 이루어져 혈액을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세혈관망은 사구체라고 불리며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이 미세혈관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 손상되고 경화되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강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관이 터지거나 망가지듯이 콩팥의 미세혈관들도 압력에 의해 점차 파괴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히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 단백뇨가 생기고 사구체가 기능을 잃어버리며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단백뇨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콩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필터 기능이 점점 망가져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콩팥의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만성신부전은 콩팥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은 원래 상태로 거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저염식과 같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절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을 통해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고혈압은 단독으로 콩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과 함께 콩팥 손상의 양대 산맥으로 꼽힙니다. 당뇨병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당뇨병성 신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혈압과 혈당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콩팥이 망가질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콩팥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는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은 우리 몸속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소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습관은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거품요 컵에 소변을 따라 놓았을 때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미세하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거품의 양이 많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콩팥을 통해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콩팥의 필터 기능인 사구체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진한 갈색 붉은색 소변이는 앞에서 언급한 횡문 근육해증으로 인한 미오글로빈류일 수도 있고 콩팥 염증, 요로 감염 또는 혈류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콜라색, 짙은 간장색 또는 선홍색을 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육안으로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는 물론 소변 검사에서 미세 혈뇨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심각한 신호입니다. 악취가 강한 소변 평소와 다른 지독하거나 강한 악취가 난다면 녹뇨, 감염,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나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이나 약물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냄새가 변할 수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악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량 감소 갑자기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거나 평소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줄었다면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소변량이 500ml 미만으로 줄어드는 빈뇨는 급성 콩팥 손상이나 만성 콩팥병의 심각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야간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보고 나서도 2회 이상 소변을 보러 깨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야간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밤에 한두 번 소변을 볼 수 있지만 빈도가 잦아지고 잠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콩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소변의 변화를 음식, 수분 부족, 피곤함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이 작은 변화는 콩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소변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콩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고장나기 전까지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콩팥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운동, 약물, 고혈압, 그리고 소변의 변화. 이 네 가지 신호만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해도 여러분의 콩팥은 최소 1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와 같이 젊은 연령대에서는 콩팥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은 젊은 나이에도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콩팥은 침묵하지만 소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작은 변화 하나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콩팥 기능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삶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